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내년 실손보험료 10% 이상 인상 추정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실손보험 손해율 데이터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고 향후 손해율이 혹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요. 지금 예전에 가입해서 5년 갱신형 상품이신 분이 만약에 5만 원짜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5년 후에 갱신될 때 7만 원 5천 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10만 원 보험료 지금 내고 있다. 그럼 5년 후에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인데 노후에 이렇게 갱신이 되면서 실비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면 그만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뉴스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치료 후폭풍 덮친다. 도수 치료 많이 받아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다. 그런 이야기겠죠.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를 듯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소폭 내린다고 합니다. 실손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매년 그러죠. 업계에선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율이 낮아진 자동차 보험료를 1% 인하하는 한편 적자가 급증한 실손보험료는 10%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5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77.9%다 평균.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이 그렇게 개선됐는데 지난 4월, 5월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에서 1.3% 정도 내렸다. 업계에선 자동차 보험과 달리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10%대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렇게 좋은데 예를 들어 100만 원 걷어서 78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데 보험료는 1% 정도밖에 안 내리고 실손보험료는 손해 좀 본다고 10% 이상 올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뉴스들이 있는데 내년 차 보험료 찔끔 내리고 진짜 찔끔 내렸죠. 그리고 실손보험료 왕창 오른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뉴스에서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내리고 실손보험료 오르는데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낮아졌음에도 1%대 인하를 추진하면서 실손보험료는 과잉 진료 때문에 적자가 급증한다며 10%대 인상을 추진해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 분담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치중한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수치적으로만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1%대, 10%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뭐 어쩌겠습니까? 실손보험 중요하니까 가입은 해야죠. 최대한 실비는 잘 유지하되 그 대신 다른 보험료 최대한 줄여서 보험료를 줄여나가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과거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니까 2017년, 18년도에는 위험 손해율, 사업비 다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 손해율이 120%대였는데 2019년부터 130%대로 올라갔죠. 2021년도 132.5%로 확인이 됩니다. 관련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 뉴스에서도 2021년 132.5%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아시아경제 뉴스에서도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이 132.5%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한 132.5% 손해율을 갖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 4일날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조금 데이터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일보 뉴스인데 1에서 4세대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 142.5%라고 했어요. 혹시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 132.5%로 다 나왔었는데 근데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낮아졌네요. 이 내용도 뒤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부산일보에서도 똑같이 썼어요. 1에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뉴스 기사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142.5%고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거다.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 뭐가 크게 바뀌었든지.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대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보험사들로서는 그만큼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셈이라 10%대 후반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보험회사는 10%대 후반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금융당국이 물가 등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10%대 초중반대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서로 이제 조율하고
금융당국에서는 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제2의 국민건강보험 같이 비급여 쪽을 보장해주는 4천만 명 가까이 가입한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8월, 12월 8일에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21개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 그러면 향후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2021년 위험손해율이 132.5%죠. 그런데 아까 기사에서도 봤듯이 2022년은 120%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120%대로 이렇게 낮아지면 이때 위험률 수준은 2017년, 18년 정도로 회귀되는 거죠.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백내장 치료하고 그걸로 실손보험 타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마련했죠. 또 지급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줄었을 수도 있고, 또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1에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조금 줄어든 걸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뉴스 보면 2021년 9월 달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의 손해율 추이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1세대가 140%대가 넘어요. 여전히 엄청납니다. 1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손해율도 크지, 연령도 계속 올라가지 보험료 많이 비싸질 겁니다. 그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장이 좋은 거 왜 4세대로 갈아타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장이 좋은 거는 알죠. 보장이 좋은 거 우리가 몰라서 갈아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유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세대도 128%, 거의 130%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세대, 2세대는 높아요. 3세대도 저는 예전에 100%, 104%에서 이 정도면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1년 이렇게 말해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3세대 실손이 보장 괜찮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하니까 손해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여전히 위험 손해율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업 손해율로 하면 여기서 10에서 20% 정도 더 내려간다. 이거 다 사업비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사업비 포함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3세대 실손이 손해보는 구간이 아직 아니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에 출시됐으니까 너무 초반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 40.3%밖에 손해율이 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4세대 실손 가입 비중 한번 보면 2022년 6월, 올해 한 6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3%, 1%거든요. 좀 작아서 안 보이죠. 4세대 가입 건수가 3%고요. 4세대 전환 건수가 1%입니다. 합해서 한 4%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4세대 가면서 자기 부담금,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좋겠죠. 무조건 4세대는 수익 볼 거예요. 그래서 1, 2세대에서 손해본 거를 여기서 충당하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2022년에 손해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기사에 나온 게 맞다면 4세대 실손이 출시돼서 반영된 부분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4세대 실손의 이 비중, 4%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서 보험회사 손해율이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 설계사한테 수당을 좀 주기도 하죠. 독려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손해율이 크니까 4세대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전환해야 되는 사람은 전환하는 게 좋다. 치료받거나 큰돈 나갈 게 있으신 분들은 1세대, 2세대 실비 유지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다 할 거 하시고 넘어오셔도 되고, 유지할 만큼 유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부담되면 그때 넘어오셔도 되고,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결론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실비가 가장 중요하고 보험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특별히 1세대, 2세대 실비는 이런 구조로 인해서 앞으로가 보험료 더 오를 거예요.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보험금 청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아니, 나는 병원도 안 가고 보험금 청구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 앞으로도 나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그러신 분은 넘어올 소지가 크죠. 4세대로 전환할 소지가 크다. 그러면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 그 군에서는 자꾸 아프시고 병원 치료 많이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신 분이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4세대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보험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상폭이 점점 커질 거다.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정말 부담된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실효도 하지 마시고 실효할 바에 4세대로 빨리 전환을 하자. 실손 전환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전환하실 분은 전환하시는 게 낫죠. 1에서 4세대 중 실비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로 인해서 그렇게 큰 가정재정이 위협을 당할 일이 적으니까 해지하고 실효될 바에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